전쟁 중인 러시아는 중국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다들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하는데도 중국은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를 사주고 러시아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중국은 러시아의 좋은 파트너 역할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최고 과학자가 중국의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유일이라고 자랑하는 무기로 이번 기밀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5일 CNN은 러시아 과학원 산하 시베리아 분원의 이론 및 응용기계학 연구소장인 알렉산드르 시플륙 박사가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연구소 과학 책임자 바실리 포미는 시플륙이 모스크바의 레포르토보 유치장에 갇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웹사이트에 따르면 시플륙 소장은 극초음속 상황을 구현하는 풍동 터널 기술 연구실 책임자입니다.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관련 과학자가 체포된 건 올해에만 3번째입니다. 지난 6월 27일 해당 연구소의 아나톨리 마슬로프 책임연구원이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국가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6월 30일에는 러시아 과학원 산하 시베리아 분원의 레이저 및 물리학 연구소 연구원 드미트리 콜케르 박사가 체포됐습니다. 암 사기 환자인 콜케르는 유치장에서 이송되던 도중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이 어디로 군사기밀을 유출했는지는 알리지 않았으나 중국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러시아, 중국, 미국의 군부는 극초음속 활공체 무기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우주 공간에 발사됐다가 낙하하는 활 모양의 궤도를 그리는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100km 이하의 비교적 낮은 곳을 비행합니다. 낮게 날수록 지상, 해상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습니다. 탐지되더라도 자유롭게 궤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방어체제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걸로 알려져 전쟁 상황의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지난달 3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해군이 몇 달 안에 극초음속의 지르콘 크루즈 미사일을 공급받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푸틴은 새로운 해군 독트린에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지르콘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이 세계 유일이라며 자랑했습니다. 중국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을 보유 중입니다. 둥펑 17은 2019년 10월 1일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는데요. 지난달 31일 인민해방군 창건 95주년을 앞두고 둥펑 17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 튀기는 경쟁 속에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극초음속 기술이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으로 넘어갔으니 러시아로서는 참을 수 없을 텐데요. 지금 전쟁으로 발등에 불붙은 러시아로서는 중국에 대놓고 따질 수도 없으니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한창입니다. 일본은 지난 4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엔진 비행 시험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방위성이 처음으로 실시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